폴란드가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망설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물꼬를 튼 건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2월 말부터 첨단 무기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전투기 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유럽과 미국에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의 협의만 이뤄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폴란드에서 보유하고 있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며 강조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이런 자신감이 대한민국의 FA-50에서 나온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최대한 빠른 FA-50 운영을 위해 자국의 최중요 인력을 대한민국에 파견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왜 그렇게까지 FA-50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 지난번에는 K2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차병들부터 한국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하더니 이번엔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파일럿부터 파견한 것입니다. 때는 공교롭게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시점과 일치하는데요. 비행 교육에 나선 폴란드 파일럿들은 먼저 대한민국 전투조종사의 요람 제1전투비행단에서 1대1 집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FA-50의 모체가 되는 T-50을 이용해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운영 방법 전반에 대해 11주간의 교육을 받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참 파일럿이라면 여기서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 파일럿들은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순수국산자본과 기술로 지어진 제16 전투비행단으로 이동하여 다시 11주간 TA-50을 조종하며 공대공, 공대지 전술 등 대한민국의 실전 전투 기술의 정수를 연마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총 22주의 전술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타이로 이동하여 1주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지상비행 숙달 훈련을 진행한 뒤에야 비로소 FA-50 파일럿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미 폴란드 내부에서 해외 파견 인력으로 결정될 만큼 숙련된 파일럿임에도 이토록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만큼 FA-50이 고성능 전투기라는 방증입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야체크 스톨라레크 소령은 폴란드 댕볼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에서 T-50의 기동성은 매우 놀라웠다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공군은 단순히 기체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비행 교육으로 폴란드의 국방 역량 강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또한 이에 화답하듯 한국군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FA-50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폴란드가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FA-50 도입을 위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 규모 계약을 맺은 이후 고작 2달여 만에 전체 대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내외입니다. 액수가 액수인 만큼 지급 시기도 1년의 여유를 두는 게 보통인데요. 폴란드가 무리하면서까지 통상적인 선수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2달 만에 지불한 건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에서 압도적인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말부터 한국의 방산업체를 현지에 초청하여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GB를 탑재하기 위한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요. 폴란드는 K2 흑표, K9 자주포에 이어 FA-50 도입을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운용성과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역대급 방산 계약은 고작 수년간 이어질 군사 분야의 협력이 아니라 수십 년은 함께할 두 나라의 외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 조종사들이 대한민국 공군 비행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형 국제비행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수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 유럽이 폴란드를 거쳐 대한민국과 이어지는 건데요. 물론 FA-50으로 말미암은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동시에 미국의 무기체계 또한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급한 최전선의 물량을 한국산 무기체계로 우선 배치하고 이후 미국산 무기체계로 전력의 양적 강화를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확장성을 자랑하는데요. 오죽하면 지난해 도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FA-50 훈련을 거친 조종사는 몇 시간을 투자하면 F-16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폴란드 공군이 이미 확보한 F-16 군수지원 체계는 FA-50에도 활용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후속 군수지원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FA-50을 기반으로 미그-29 등 노후화된 동국권 기체를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이후 F-35A, F-16, FA-50으로 이루어진 나토식 카이로오믹스 삼축 체계를 완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FA-50PL의 모체가 되는 FA-50 블록 20은 성능마저 대폭 향상되면서 폴란드의 실질적 주력기로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 블록 20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M-120 암람 자율유도형 공대공 미사일과 A4 레이더인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FA-50 도입 결정을 하며 무장, 작전 범위, 항공전자 및 레이더 분야에서의 변경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게다가 FA-50 블록 20의 KGGB 탑재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경공격기로서의 정점에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활용한다면 폴란드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35A 및 F-16과 보안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중심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아직도 구식 동국권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군의 무기 체계를 나토 규격으로 교체하고 싶어도 이에 소모되는 예산이 상당하고 기술적으로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은 이 사이에서 가장 최선의 교두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압도적인 생산력을 강점으로 F-16은 물론이고 F-35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폴란드 중심에 건설될 한국의 국제비행학교를 생각하면 체계 변환을 추구하며 공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동국권 나라들의 FA-50은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FA-50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사람들은 한폴 방산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잠재력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미래 가치를 확보한 셈입니다. 폴란드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흑표를 인도받기도 전에 전차병을 파견했던 것처럼 한국의 비행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갖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한국에서 비행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폴란드군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국가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및 시뮬레이터 교육을 지원하며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 T-50 항공기 교육을 이수한 외국 군조종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그리고 미국까지 총 5개국 59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비행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닌 미공군 파일럿들조차 한국을 방문하여 T-50, TA-50을 직접 조종하며 한미 간 비행교육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조종사 교육은 지상에서 이론 교육과 비행 시뮬레이터 탑승을 시작으로 전투기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착륙 능력을 확보하는 전환비행 과목, 3차원 편대를 유지하는 편대비행 과목 등 FA-50으로의 기종 전환을 위해 상당히 엄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과거 수탁 교육을 받은 태국 조종사들은 비행 이론부터 시뮬레이터 탑승, 교관 조종사와 함께하는 T-50 비행까지 한국의 체계적인 비행 교육 체계 덕분에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함을 느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투기를 수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종사 교육 및 기술 지원까지 완벽한 후속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국제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도박수를 던질 정도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이 나오고 있는 KF-21 사업 참여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KF-21의 양산 상황을 확인하고 그때 한 발 걸치기 시작하는 게 안전한 판단인데요. 이미 F-35라는 하이급 전투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직 개발 단계인 KF-21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상당한 모험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영방산그룹인 PGG를 통해 KF-21의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가동만 해준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식의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 국방부 장관, PGG사 회장 및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양국 간의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입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본격적인 한폴협력에 대해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폴란드에 인도된 K9 자주포의 시험 발사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짧은 시간에 폴란드 장병들이 K9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모습에 감탄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폴란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과의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유럽 시장 장악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